헛똑똑 잡학 아카이브 10분이면 구조가 보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문을 열면 딸랑 하고 종이 울립니다. 코끝에는 쌉쌀한 담배 연기랑 달달한 커피 크림 냄새가 섞여 들어오고요. 귀에는 설탕 녹는 소리가 들리죠. 바로 이 풍경, 이 소리 속에서 한 시대의 도시 전체가 숨쉬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려는 곳은 커피를 파는 곳이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커피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 오가던 그런 시장 같은 곳이었습니다. 인터넷이 세상을 연결하기 훨씬 이전에 우리 사회 전체를 보이지 않게 움직이던 거대한 오프라인 플랫폼. 오늘 이야기는 바로 대한민국 다방입니다. 근데 오프라인 플랫폼이라니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요즘 우리 스마트폰 보면 회의할 때 쓰는 앱, 사람들 만나는 앱, 뉴스 보는 앱 다 따로 있잖아요. 예전에는 이 모든 기능이 딱 한 군데에 다 모여 있었어요. 바로 다방이었죠. 커피 한 잔 시켜놓고 비즈니스도 하고 연애도 하고 세상 돌아가는 소식도 듣고 모든 게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이 엄청난 공간이 처음부터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그 모습은 아니었어요. 시대의 필요에 따라서 계속해서 모습을 바꿔왔거든요. 자, 그 진화의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보시면 처음에는 호텔에 있는 정말 소수의 엘리트들을 위한 사교 클럽 같은 느낌이었죠. 그러다가 예술가들의 아지트가 되기도 하고요. 근데 정말 중요한 변곡점은 바로 50년대 전쟁 직후입니다. 모든 게 파괴되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을 때 다방은 그냥 커피 마시는 곳이 아니라 서로의 생사를 확인하고 연결되는 말 그대로 생명줄 같은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다방 가세요? 이 말이 그냥 어디서 차 한잔 할까요가 아니라 당신 주소랑 연락처가 뭐예요? 랑 똑같은 의미였던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다방이 그냥 건물이 아니라 도시를 다시 세우는데 꼭 필요한 하나의 사회적 인프라, 즉 기반 시설이 된 거죠. 자, 그렇게 도시의 인프라가 된 다방은 60년대, 70년대에 이르러 황금기를 맞이하는데요. 이때 다방은 크게 세 가지 핵심 앱으로 돌아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바로 이 세 가지 기능 때문에 다방이 도시의 심장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씩 한번 뜯어볼까요? 요즘 공유 오피스 많잖아요. 다방이 바로 그 원조격이었어요. 번듯한 회의실에서가 아니라 이 다방 테이블 위에서 수많은 계약이 이루어지고 회사가 세워지고 때로는 한 산업의 운명이 결정되기도 했습니다. 서류상 기록은 없었을지 몰라도 역사는 바로 거기서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정보, 이건 요즘으로 치면 살아있는 데이터베이스 혹은 소셜미디어 피드 같은 거였어요. 어디에 일자리가 났다더라, 요즘 뭐가 돈이 된다더라 하는 고급 정보부터 시작해서 온갖 개인적인 소식과 소문까지 신문보다 방송보다 더 빠르게 정보가 퍼져나가던 곳이 바로 다방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도시의 모든 정보가 모이고 퍼져나가던 서버였던 셈이죠. 그리고 사랑. 지금처럼 자유롭게 연애하기 힘들었던 시절이잖아요. 그때 다방은 남녀가 합법적으로 또 안전하게 만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중립지대였어요. 맞선도 보고 데이트도 하고요. 특히 70년대에는 DJ가 있는 음악다방이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 신청곡을 틀어주면서 마음을 전하던 뭐랄까 도시 전체의 거대한 플레이리스트이자 로맨스가 시작되는 무대였던 거죠. 이렇게 도시의 모든 것을 품고 있던 다방. 그 영광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바로 그 절정의 순간에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릴 변화의 씨앗이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다방을 위협한 건 사실 다른 더 좋은 다방이 아니었어요. 첫 번째가 바로 이 커피 믹스. 집에서도 사무실에서도 커피를 마실 수 있게 됐죠. 그 다음엔 자댕 같은 세련된 커피 전문점이 등장해서 사람들의 입맛을 바꿔놓았고요. 마지막으로 길거리 자판기와 테이크아웃 문화가 등장하면서 더 이상 커피를 마시기 위해 한 공간에 머무를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즉, 커피라는 컨텐츠가 공간이라는 플랫폼에서 분리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다방 문화는 느림과 사교의 공간이었잖아요. 그런데 새로 등장한 커피 문화는 빠름, 개인, 이동성을 상징했어요. 단순히 커피 맛이 달라진 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쓰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다방의 그 느긋함은 어느새 낡은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거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80년대, 90년대 들어서면서 티켓 다방이라는 불법적인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성매매의 온상이 되면서 다방이라는 이름 자체에 아주 부정적인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됩니다. 이것이 다방의 몰락을 가속화시킨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했죠. 자, 이렇게 다방이 우리 곁에서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오래된 커피숍 하나를 잃어버린 걸까요? 과연 우리가 놓친 건 뭘까요? 우리가 잃어버린 건 바로 통합 플랫폼으로서의 공간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일과 정보, 사교, 만남, 이 모든 게 한 곳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계획하지 않아도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우연히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그런 공간. 바로 그 우연성을 잃어버린 거죠. 요즘 보면 레트로 유행 때문에 옛날 다방처럼 꾸민 카페들이 다시 생겨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그리워하는 게 쌍화차 맛이나 낡은 인테리어일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시절의 느린 속도,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며 만들어졌던 예측 불가능한 연결의 방식을 그리워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연결은 스마트폰 앱 속에서 조각조각 나뉘어 아주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죠. 편리하지만 혹시 우리는 그 과정에서 어떤 중요한 느린 공간을 잃어버린 건 아닐까요? 다음번에 누군가와 연결하기 위해 화면을 터치할 때 한 번쯤 떠올려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